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조교의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50억 클럽의 곽상도, 박영수에 이어서 권순일을 잡는다. 권순일 이 대법관 잡는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현재에 박영수 특검 전 특검이 검찰에 출두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조사를 마치고 한 번 더 부를란가는 모르지만은 99% 구속영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 검찰은 곧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잡으러 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제 조교 논평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에 출두되어 있는 박영수 특검을 지금 중앙지검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늦게도록 조사를, 내일 새벽까지 가겠죠. 조사를 하고 그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곧바로 검찰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잡으러 갈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진짜 이렇게 추잡한 사람이, 이 검사가 어떻게 검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요체가 되는 특검을 맡았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진짜 이런 인간은 울분이 솟고 정말 많이 경멸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떻게 나라의 검사가 이런 것밖에 없었는가 싶어요. 오늘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을 불러서 조사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겠지만은 50억 클럽의 일환일 겁니다. 박영수 특검이 받고 있는 혐의는 2014년 11월경이었습니다.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이 법무법인 강남 대표 변호사로 하면서 또 우리은행 이사의 의장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대장동 일당이 그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만든 컨소시엄이 있었습니다. 이 성남의 뜰이라고요. 그런데 이 우리은행이 거기에 대표 주자로 지분 참여를 하기로 하고, 그래서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200억 상당의 건물, 또 상가 건물 이런 것들을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 수재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행 자체 심사부에서 심사한 결과 그런 식의 지분 참여는 할 수 없다 하고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불가능하게 됐는데, 그런데 박영수 특검은 이거 불가능한 거에 대해서도 계속 미련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은행의 성남의 뜰 지분 참여는 쉽지 않지만은 우리은행이 그 성남의 뜰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PS 대출이지요. 1,500억 정도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줬어요. 여신의향서를 발급해 줬는데, 성남의 뜰은 그거 덕분에 거기서 최고점을 얻어가지고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커다란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제공해준 그 편의가 그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나 애초에 지분 참여하기로 했을 때 200억 상당 때문에 그 몫을 약속은 하긴 했는데 이게 안 됨으로 해가지고 어그러졌기 때문에 PS 대출 요것만 됐기 때문에 50억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수사부 그 엄부장팀에서 지금 이거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박영수 전 특검은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 변호사였고, 나중에 특검으로 데리고 가던 특검보로 데리고 가던 양재식 변호사도 같은 로펌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12일에는 당시 박영수의 선발 역할을 했던 양재식 전 특검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검찰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 성남의 뜰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작전회의
전략회의 그런 거를 이 강남 법무법인 강남이 그 아지트였다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김만배 씨라든가 남욱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그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우리은행 실무진도 법무법인 강남에서 진행된 그 작전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욱이라든가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박영수 특검 측에서 먼저 그 200억 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했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지분 참여가 불가능해지자 박영수 특검 측이 50억의 그 몫이 5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검찰이 그래서 이 50억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가 그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2015년 7월부터 국정농단 특검으로 가는 2016년 11월까지 매월 하천대유 고문을 하면서 1,500만 원씩 약 2,550여만 원을 받았고, 박영수의 딸 박수연이 화천대유에 취직해가지고 회사로부터 11억 원을 빌렸습니다. 차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차용이 형성이 되는지 모르겠어. 또 화천대유 소유의 대장동 아파트를 시가보다 싸게 분양받아가지고 약 8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또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이 그 박영수가 받기로 했던 50억의 일부가 아니냐, 이런 확인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사가 끝나게 되면은 거의 99%, 100% 검찰은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봐서 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99% 정도 됩니다. 99%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왜 그런지 가장 결정적인 것은 김만배가 이 구속영장을 치게 되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김만배가 다 불었기 때문이다. 김만배가 이 50억 그럼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특히 이 박영수에 관련해 갖고는 그동안에 쭉 침묵을 지켰었는데 이게 변심을 해버린 거예요. 최근에 김만배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박영수가 먼저 200억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다, 이런 결정적인 진술을 해버렸어요. 2014년 11월 박영수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200억 상당을 대장동의 토지와 상가, 건물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영수 쪽에서 먼저 요구를 했다. 김만배가 검찰 조사에서 다 버려버렸다. 다 버려버렸어요. 김만배는 그 당시에 가까운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어떻게 폼을 쥐고 돌았는가 하면은, 나는 같은 검사 출신이지만은 곽상도보다는 박영수 전 특검하고 특히 친하다. 그래서 박영수 고검장에게는 형님이라고 부른다. 이 형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동 사업 초기에 박영수 전 특검이 김만배에게 그 법인 설립, 주식회사 설립하는데 자본금 또 1,000만 원을 빌려주는데, 이 자본금 1,000만 원을 김만배가 1,000만 원 동원할 능력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빌려줬어요. 그런데 김만배가 왜 박영수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는 거, 이런 거 했겠습니까? 박영수가 여기에 이 대장동 사업에 이만큼 초기부터 기여했다는 그 흔적을, 그 자취를, 그 성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냐 하는 추측들이에요. 그 다음에 2014년 11월에 우리은행이 지분 참여를 하기로 했다가 2015년 3월에 우리은행 자체 심사 결과 그게 불발로 끝나니까 PF 대출 1,500만 원 해주기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성남의 딸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는데, 그해 2015년 4월 3일 박영수 특검이 계좌에서 김만배 계좌로 5억 원이 이체가 됩니다. 이 이체 입금된 5억 원은 그 성남의 뜰 컨소시엄 대장동 우선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5억 원을 내야지 협약 체결이 그 5억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증금이에요. 이 보증금이 거기에 입금되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우선사업자 협상자로 선정됐지만은
더 이상 사업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5억 원을 꼭 넣어야 돼요. 이걸 안 넣게 되면은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5억 원이었는데 그 5억 원이 박영수 계좌에서 김만배 계좌로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이게 성사가 된 거예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5억 원이 나중에 박영수의 외사촌 동생인가 하는 그 사람 분양 대행업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대장동 사업에서 수백억 원의 이득을 챙겼던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성이라는 사람이 분양 대행업자인데 박영수에게 5억 원을 보내준 거를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또 5억 원을 보내준 거예요. 이게 돌리고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자취를 남기는 거야. 이렇게 기여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박영수는 김만배의 요청으로 자기가 자기 계좌만 빌려줬을 뿐인데, 그런데 그게 그렇죠. 김만배는 이전과 관련해서 그간의 침묵을 지켜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진실을 토설하고 말아버렸어요. 박영수가 대장동 사업에 이 정도로 기여했다는 그 외양을, 그 모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기성, 박영수, 김만배 이런 식으로 박영수 계좌를 통해서 자기 계좌로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00억이든 50억이든 나중에 박영수가 그 돈을 받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내한테 돈 달라 그랬느냐 하면은 이거 부정한 돈 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김만배 법인 설립 자금 1,000만원, 이게 자본금도 그걸 넣어줬고 또 이거 협약 체결 보증금 5억 원도 내가 넣어줬다 하는 그런 거예요. 이 정도로 거기에 각종, 거기에다가 또 자기는 법률가니까 각종 법률 컨설팅 이런 법률 서비스까지 다 해준 것이다. 이래서 따라서 이제 대장동 사업에 이런 정도로 기여를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 510억을 받아도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식의 법률적으로 문제가 안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한 거니까 김만배가 그 해는 내용들을 자기가 개입돼 있으니까 다 벌어버린 거예요. 김만배가 처음에는 영수형님 지켜줘야지 하면서 입을 열지 않다가 최근에 김만배가 입을 다 열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은행장, 우리 은행장에 있던 이순우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지난달 18일 검찰 조사에서 이 사람도 다 벌어버렸어요. 자기 살려고 하면 다 벌어야지. 2014년 말 그 당시에 우리 은행이 성남의 뜰에 지분 출자하려 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해서 이순호 당시 우리 은행장이 당시 우리 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던 박영수가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 요청을 박영수 요청을 받고 그 컨소시엄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행장인 자신이 지시한 것이다. 박영수는 이제까지 것에 대해서 우리 은행 측에 자기가 그런 식으로 로비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잡아뗀 거예요. 우리 은행의 책임자인 이순호 당시 행장이 박영수로부터 그런 요청을 받고 뭘 한 거다. 근데 검토한 결과 지분 출자는 어렵고, 그러니까 박영수가 그러면은 대출이라도 해주자 해가지고 1,500억 원의 대출 의향서를 발급해 준 것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우리 은행 관계자 중에서도 행장이던 이순우 씨만 이런 진술을 했는 것이 아니고 부행장으로 있던 김종훈 씨라든가 다른 실무진들도 이구동성으로 박영수의 요청으로 우리 은행이 지분 출자 검토도 한 것이고, 나중에 PF 대출 의향서도 발급해 준 것이다. 그리고 당시 그 의사결정 과정에 담겨 있는 회의자료 이 회의자료도 지금 검찰이 확보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도 다 불었죠. 그 다음에 우리 은행장, 부행장, 그 다른 직원들, 이게 다 불었는 게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박영수는 둘 다 아니라 하는데, 둘 다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근데 이런 식으로 혐의를 부정하게 되면은 검찰이 보고 있는 거는 뭐를 보고 있습니까? 아, 증거인멸의 농도가 짙구나. 증거인멸을 할 수 있고 입을 맞출 일호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 내놓으면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증거 또는 진술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혐의를 부인하게 된다 하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입맞출 우려가 있다 그러면은 뭐를 합니까? 구속밖에 할 게 없지. 그러니까 당시 대장동 박영수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 자신의 후배 변호사인 양재식을 제외하고는 김만배가 모두 다 불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남욱, 정영환, 이런 사람들은 일찌감치 불었고, 그리고 우리은행 사람들도 다 불었고, 우리은행에서 나온 회의 자료까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이선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치고 법원이 이변이 없는 한,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50억 클럽 이 중에서 이제 곽상도가 처음으로 구속이 됐다가 불려나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가지고 지금 밖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이 항소심에서 반드시 유죄를 받아내겠다고 벼르고 있고, 그래서 이 곽상도 의원의 항소심을 대비하느라고 검찰이 굉장히 여러 명을 투입해 가지고 2심 재판 공판 유지에 아주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의 제2호가 된 박영수가 제2호가 되는 건데, 박영수는 이제 구속 기소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50억 클럽의 수사가 다시 또 누구인대로 갈 것인가? 누구일 걸 가실건가? 권순일 대법관 아닙니까? 이 권순일 대법관, 이 사람도 진짜 참 이런 대법관이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이 슬픈 거예요. 김만배가요, 박영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런데 곽상도보다 박영수가 훨씬 더 친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김만배가 또 권순일이 있는데 형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님을 박영수인데도 형님, 권순일인데도 형님. 그래서 이 김만배가 보기에는 박영수나 권순일은 동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7월부터 1년 동안, 그러니까 2020년 7월에 대법원에서 권순일 주도로 이재명의 형님 이재선인가 그분이지요. 그분 이재명의 형님 강제 입건시킨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 2심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아서 이제 차기 대선 출마도 이렇고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이럴 때에 권순일이 이재명의 그 재판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지금 당대표 돼가지고 지금 방탄 조끼 몇 겹 입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만배가 19년 7월부터 1년 동안 대법원 출입한 기록을 보면은 총 9번을 그 안에 드나들었는데, 출입하는데 그 출입하자 그러면은 국회 사무처가 거기 처음 들어가는 데서 이걸 인적사항을 적어야 됩니다. 누구고, 전화번호는 뭐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러 갔는가, 이런 것들을 적어야 돼요. 그런데 9번 중에 8번은 권순일 대법관실을 방문한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재판이 있었던 그 시기와 중첩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 집중적으로 권순일 방을 8번이나 찾아간 것이냐. 김만배는 거의 대부분 이발하러 갔다. 아니 국회가 저기 대법원이 어디 뭐 이발 쏩니까? 이발하러 간다는 얘기를 했어. 이발하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자기가 친분이 있는 권순일 방을 찾아간다 이렇게 적은 것 뿐이다. 이 사실은 이발하러 갔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 찾아간 것은 8번이 아니라 2~3번밖에 안 된다. 그 출입 정기는 그래 적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데, 그거를 믿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비타 500 유명했지요. 비타 500을 사가지고 갔는데, 대법관인데 가는데 비타 500 사가지고 갔대.
그 비타500 박스 안에 진짜 비타500 음료수가 들어있었는지 5만원짜리가 빼곡하게 들어있었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일이지요. 이제 그거는 가져간 놈만이 알 수 있겠지. 건순일이 대법관이 끝나자마자 박영수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하천대유에서 월 1,500만원을 주면서 고문으로 취업을 했어요.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세간에 시끄러워지고 이래 하니까 그만둘 때까지 꼬박꼬박 월 1,500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박영수하고 건순일은 동급이라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둘 다 1,500만원씩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건순일이 50억 클럽도 상당히 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데 50억을 약조받고 건순일이 이 작업을 한 거라면은 정말이지 이 대한민국 건국이래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어요. 이 대법관이란 자가 50억 받고 50억의 뇌물을 받고 굉장히 중요한 재판의 결과를 엉터리 법리를 만들어 가지고 유죄가 나와야 할 그런 재판을 무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어뜨린 중범 중에 중범으로 이거는 정말 군기시 앞에 효수해야 될 깜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건순일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은 체제 파괴범이고 반국가사범으로 이거 건순일 이거 다시 한번 왜 재판할 수 없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조사 좀 길게 박영수 전 특검은 조사를 길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영장을 칠 것도 같아요. 이 사람은 지금 내놓으면은 당장에 자기 힘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또 만만한 놈 불러가지고 입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바로 돼서 바로 구치소로 보내야 될 인물이 이 박영수라고 보여져요. 영장실질 심사를 통해 가지고 박영수가 만약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법부 수사 1부는 여기는 지금 이 박영수를 여놓고 나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전 대법관 이 권순일을 잡으러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장동 사건들이 지금 조금 느리다고 모든 국민들은 백성들은 지금 이 재판이 왜 이리 늦느냐, 이재명 하나 잡아야 하는데 이렇게 힘드느냐, 박영수 하나 잡는데 이렇게 힘드느냐, 지금 막 굉장히 지만증을 내고 짜증을 내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지만은 이 사람 하나 잡아야 하는 게 그렇게 또 막 만만하고 홀롤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사라는 게 절차가 있고 정확한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가지고 진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기는 늦지만은 그거는 검찰의 사정이고 우리 국민이 기다리는 거는 바쁘다 말이야. 마음이 바빠. 왜 빨리 이재명, 박영수, 이런 거 건순일 이런 빨리빨리 처단하고 문재인도 좀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50억 그럼 두 번째 박영수가 끝나면서는 이제는 건순일 이거 빨리 건순일 빨빨 처리하고 문재인도 좀 봐야지.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검찰이 잡을 사람은 수사하고 조사할 사람은 건순이 아니겠나. 그러면은 건순이를 잡으러 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그간에 흘러온 검찰의 수사를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영수 전 특검이 조사를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박영수 특검은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아주 몹쓸 짓을 했는 사람이에요. 이 정도의 머리가 저렇게 비었는 사람이 대통령을 조사했는 특검이라 그러는 그 자체가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진짜 통탄할 일이에요. 예, 저 박영수 특검 구속되면은 정말 좋아할 사람 너무나 많을 겁니다. 사람이 구속되는데 좋아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박영수 특검은 구속되면은 좋아할 사람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정말 꼭 구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재판을 이렇게 흐트러 놨는 권순일도 이번에 꼭 조사되고 구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구속돼야 되고 대한민국의 법을 이렇게 흐트러 놓고 체제를 파괴시키고 반국가적인 이런 일을 했는 권순일도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집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0억 클럽 각상도 박영수에 이어가지고 권순일 잡으러 가자 하는 그런 내용의 논평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에 아직까지 제 조교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좀 눌러주고 가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저를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논평 마치겠습니다.